안녕하십니까. 산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는 본격 기업 탐구 생활 하덴골드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김양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김 기자, 오늘 네. 하덴골드에서 다룰 기업은 어디입니까? 네, 오늘은 핫하기도 하지만 콜드한 롯데그룹입니다. 사회자께서는 롯데그룹 하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시죠? 저희 어렸을 때는 제과, 네. 최근에는 유통 아니겠습니까? 예, 근데 이제는 롯데그룹을 화학 전문 기업으로 불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화학 전문 회사요? 네, 네. 잘 납득이 안 갑니다. 네, 지난해 매출을 좀 분석해 봤는데요. 예. 유통 부문은 2017년에는 40%가 넘어섰습니다. 근데 그렇겠죠. 작년에는 27.5%까지 뚝 떨어졌습니다. 오. 예. 뭐 사드 사태로 이제 중국 사업이 네. 좀 거의 무력화되면서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.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외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면세점 수입도 거의 사라지면서 매출이 급락한 것입니다. 하지만 화학 부문은 27%에서 33%로 증가했습니다. 그러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화학 부문이 그 유통 부문을 앞지르고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 있는 부문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식품산업군하고 호텔은 각각 1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애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지면 면세점이나 네. 백화점 수입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다시 유통 부문에서 재역전되지 않을까요? 네, 그 롯데그룹은 말씀하신 대로 그뭐 서울 상암동하고 인천 송도에 대규모 복합 쇼핑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또 그 명동 본점하고 잠실점도 리뉴얼하는 등 5년 동안 8조 1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긴 합니다. 하지만 그 부산 롯데타워 건립을 뭐 20년 동안 미루는 등 그 투자가 지지부진한 예. 지역도 있고요. 그 롯데타워 부산 롯데타워 건립이 부진하면서 부산 광명동 롯데 임시 사용 승인을 뭐 중단하니만이 지금 말이 많은 정도로 유통 부문에 잡음이 많습니다. 또 이제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는 것도 원인이기도 하고요. 네. 이에 비해 그 롯데의 화학 사업은 그 대규모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서 수소 에너지와 그 배터리 소재 사업을 키우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고요. 이를 통해서 지난해 17조였던 매출 규모를 2030년에는 50조까지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따라서 그 롯데그룹에서 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앞으로 롯데는 5년 동안 그 37조 원을 국내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중에 41%를 바이오와 모빌리티 등 신사업과 건설, 렌탈, 인프라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해서 유통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예. 특히 화학 분야에 갑자기 더 비중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롯데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이제 경공업 쪽에서 중화학공 네, 쪽으로. 그렇습니다. 그런데 롯데그룹이 3세 경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얘기 있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씨가 그 롯데케미칼 일본지사 신사업 담당 상무보로 그 올해 1분기에 승진하면서 그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네. 신유열 씨의 그 이름은 그 일본인 이름은 시게미스 사토시라는 이름이고요. 예. 1986년생입니다. 키가 190이 넘는 거구에다가 그 스포츠 광이고요. 그 신유열 상무보는 일본 명문대인 게이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. 그 졸업한 이후에는 그 신동빈 회장과 똑같은 행보를 걸었는데요. 그 컬럼비아 대학교 MBA를 마치고 일본 노무라 증권에 입사해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그 일본 롯데에 입사를 합니다. 그 신동빈 회장도 그 똑같은 경로를 겪은 후에 그 노무라 증권에서 호남석유화학을 옮겼는데요. 신유열 상무보도 호남석유화학에서 사명을 변경한 롯데케미칼 일본지사로 옮긴 것입니다. 그 이후에 이제 상무를 증정해서 이제 그 간부로서 이제 본격적인 경영 수업에 들어갔고요. 그 문제는 이제 병역 문제입니다. 그 신동빈 회장은 그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가 그 갑자기 그 한국 국적이 취소가 되면서 그때 다시 일본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으로 취직을 했는데 네. 이미 그 병역 의무가 사라진 이후에 취직을 했습니다. 그 지금 그 신유열 상무보도 그 아마 38세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귀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. 그 그러면 신유열 씨는 상무보는 지금 일본 국적만 갖고 있습니다. 그러면 네. 신유열 씨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37인데 네, 내년쯤이면 38. 네, 내년쯤엔 또 한국으로
귀화할 수도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 우리나라의 그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는 40세에 종료가 되고요. 입영 의무는 만 36세인데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경우에는 만 38세 이후에 그 병역 입영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. 그래서 2025년 이후쯤에 아마 그 신유열 상무보도 그 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네. 신유열 상무보는 아버지도 뭐 한국말을 잘한다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말을 잘합니까? 그 신유열 상무보는 일본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은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신동빈 회장도 그 한국말 잘 못한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사실 보면은 그 한국말 잘 알아듣고 예. 얘기도 하는데 그 특유의 일본 발음 때문에 한국말을 못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요. 그 신유열 상무보는 그 한국말을 거의 못해서 과연 국내 비중이 훨씬 높은 그 롯데그룹을 앞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의구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. 네. 뭐 어차피 수순들이 되게 그래서 그러는데 네. 신유열 상무보는 결혼을 했나요? 네, 결혼했으면 또 그 부인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? 2015년에 그 노무라 증권에서 함께 근무했었던 일본인 사토 아야시와 결혼을 했는데요. 결혼 후 이름은 이제 시게미스 아야시입니다. 일본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롯데그룹 총수는 그 3대에 걸쳐서 그 일본인 여성하고 결혼을 했습니다. 그 창업주인 신규코 회장은 그 첫 번째 부인이 한국인이었는데 그 노선에서는 29세에 그 사별을 하게 되셔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두 번째 부인으로 일본 여성 그 시게미스 하치라라는 일본 여성과 그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고요. 그 이후에 신동빈 회장도 그 부인이 그 시게미스 미나미 여사랑 결혼했는데 일본 귀족 출신의 여성입니다. 그 신유열 상무보도 그 아내인 그 시게미스 아야시가 뭐 유력한 집안이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솔직히 집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고요. 그 지난해 초에 그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례식장에서 모습을 드러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. 그렇죠. 2020년도에 신규코 회장이 네, 잡고오셨습니다. 2월 달에, 예. 세계 5위 롯데그룹에 앞으로 한국말도 못하는 회장이 또 나올 수 있다니 걱정이 앞섭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